자,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이야기인데요.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계속 끌어오르고 있거든요. 이 기묘한 상황, 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다가올 2026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거래가 뚝 끊기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서울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 모순점, 이걸 이해하는 게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서울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거래가 급감해서 꽁꽁 얼어붙었는데 다른 한쪽에선 강남 같은 곳이죠. 여기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기이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았던 아주 강력한 규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추기를 잡겠다는 목표는 분명했죠. 그런데 결과는 가격 안정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집들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현상을 우리가 매물잠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여러 규제나 세금 문제 때문에 팔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팔기를 포기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매물이 사라졌을까요? 한번 따져보죠.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자니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확 늘었고요. 거기다 기존에 살던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시장에 새로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묶여버린 거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인위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매물 잠김 현상이 서울시장을 어떻게 둘로 쪼개놨는지 이제부터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양극화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초양극화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내가 사는 동네의 우편번호가 내 집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장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노원구 같은 지역은 팔려고 내놓은 집이 오히려 13%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요? 정반대입니다. 매물이 11% 넘게 줄어들었어요. 이러니 시장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죠. 한쪽은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인데 다른 한쪽은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 그 귀한 매물을 사려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예전에는 강남이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다른 지역도 따라 오르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라고 하죠. 강남은 강남대로, 다른 곳은 다른 곳대로 따로 노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물 잠김이 집을 사고 파는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임대차 시장,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시장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시급한 위기죠. 숫자를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무려 27.4%나 사라졌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지금 전셋집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14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반토막이 났고요. 특히 성북구 같은 곳은 무려 85%가 줄었습니다. 이건 거의 전세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렇게 전세가 사라지니까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되고요. 서울의 주거 문화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 도넛 차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서울의 신규 임대 계약을 보면 65%, 그러니까 3건 중 2건이 월세 계약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흐름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2026년을 아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매물 잠긴 문제에다가 곧 닥쳐올 공급 부족이라는 더 큰 파도가 겹쳐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사실 더 걱정입니다. 요즘 금리도 높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2026년에 서울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 물량이 2025년에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공급 절벽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급 가뭄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새로 들어올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사실 뻔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비관적인 예측을 내놨는데요. 거래가 안 돼서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살 집 자체가 귀해지니까 결국 2026년에는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모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만들어낼 참 안타까운 미래 전망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의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역동적인 도시 세월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만든 매물 잠김에 다가올 공급 가뭄까지 서울의 두고 보라는 안타깝게도 당분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